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장관 인선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혁 대상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해 검증을 마치고 후보자 내정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 번에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8개 부처 장관 자리입니다. 경제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사회부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된 기재부와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대수술을 공약했고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개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법무부 같은 일부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이미 검증 작업을 마치고 내정자에게 통보까지 이루어진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민정수석실 사법제도 비서관에 내정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톡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법무장관 추천, 누구를 추천했나요? 네, 바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런데 주 의원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법무장관 추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주진우 의원이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관 후보자가 돼서 너도 한번 검증을 받아보라 이런 취지입니다. 예.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협치를 위해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며 본인과 아들 재산 형성 과정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영혼까지 동원해 탈탈 털어 해명하라고 썼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수 역할을 하는 주 의원을 비꼰 건데요. 김 후보자도 해당 글을 공유하며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를 얻길 덕담한다고 주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총리부터 되라. 이건 주진우 의원의 반박인가요? 맞습니다. 주 의원은요. 총리가 돼야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제청할 수 있을 텐데라며 SNS를 통해 응수했습니다. 예. 주 의원과 직접 통화해 보니까요. 가족 의혹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요한 건 김 후보자가 자신의 입으로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수억 원을 받은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를 덮으려 가족 의혹을 꺼낸 건데 앞으로 김 후보의 자백이 굉장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국회에서 또 비상계엄이 키워드로 등장할 일이 있었나요? 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인사청문회 비상계엄입니다. 예. 오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거든요. 그러자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비유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건 사실 국회에서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요. 이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돌연 이 약속을 파기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15분 전에 통보해서 취소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삼선 국회의원인데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최초의 비상계엄 사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자질 외에도 법사위 등 중요 상임위를 독식하려는 민주당의 관례를 깬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서 정부나 그리고 또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충돌이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3만여 명, 이건 뭐 인기가 많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죠. 바로 국민소통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직접 SNS에 플랫폼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올린 만큼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플랫폼 개통 이틀 만에 3만 3천여 명이 접속하고 617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감되는 이른 공모에는요, 현재까지 2,188건이 접수됐습니다. 예, 오늘 정치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두 번째 날, 조작과 풍자가 쟁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최근 5년 동안 결혼식과 장인상, 출판 기념회 2번을 치르면서 6억의 수입이 있었던 것인데 단기간에 6억을 받아서 이 돈을 몰래 쌓아두고 쓴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진우 의원은 조작이 아니라 풍자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또 다른 반박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주진우의 이슈 해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물음표. 국민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누가 이 문제를 검사들이 조작을 위해서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프레임 논쟁 속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정책 검증은 더 깊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쟁여놓다가 쟁점이 또 됐네요. 제가 국어사 사전을 찾아보니까 쟁이다가 표준어 원형이고요. 쟁여 혹은 쟁여두다 활용형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띄운 저 화면은 오픈 사전이거든요. 네이버의 오픈 사전. 오픈 사전은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 네이버의 오픈 사전이고,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쟁이다는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두다가 표준어입니다. 뜻이요. 워낙 쟁점이 됐길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여놓다는 옆에 오픈 사전이라고 되어 있죠. 예,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가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둘째 날 소회를 묻자, 네, 이 시각은 청문회가 정회인 상황입니다. 자, 청문회 소회를 묻자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을 했고요. 표적 사정, 정치 검찰을 언급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증여세를 정리했습니다.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제2 논두렁시계 표적 사정 어떤 취지라고 판단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틀째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까지 해야 되나라는 회의론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그 김민석 후보의 여러 가지 정치자금 문제, 그것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지출 내역들이 어제 새로운 얘기들도 나왔고, 그러면서 증빙이 되냐 안 되냐의 공방만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다. 그러면서 쟁여놓다, 쟁의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정말 김민석 후보가 집에 장롱에 6억 원을 쌓아놓고서는 신고도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으로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한 면은 명확하게 소명하고 간다라는 면에서의 제2 논두렁 시계라는 비유를 할 정도로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에 대한 제출, 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비단 그런 상황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예전에 한덕수 총리의 청문회로 돌아갔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래서 청문회 보이콧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문회 열고 40분 만에 정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때도 뭐 계좌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 이런 납세나 부동산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개인정보 미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이제는 반복되는 거 아니냐. 검증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소명을 했을 때 그 야당 의원들이 그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오히려 제출했을 때 그 자료를 갖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마치 후보자가 아닌 피의자나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청문회가 왔으면 정말 청문회 그런 국민들이 봤을 때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졌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틀째의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거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돈 문제에 대해서, 돈 거래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나는 빌렸는데 빌려준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갚으라고 종용하거나 그런 건 없고, 심지어 후원금을 더 내는 경우까지 있는 거고, 문제가 등장하는 인물이 저번에 문제가 됐던 강모 씨가 새롭게 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에 계속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이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사실상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기자를 해봤고, 정치권에서 이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조간의 사설들이 여러 비판을 했는데, 과연 이틀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까지 나온 과정 속에서 본인은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명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자, 참고인이나 증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도리어 또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난 피해자다. 심지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본인의 상황이 궁핍하게 되면 진영 논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진영에 저를 믿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쪽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나는 탄압을 받고 있다. 심지어 청문위원회라는 사람은 사실상 공안 검사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한 여러 사안들이 오늘도 등장을 했고, 자신의 청문회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8억 원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소명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그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리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현금 6억 원을 집에 쟁여놓고라고 하는 문구를 표현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면 저는 검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금 6억 원을 집에 쌓아놓고란 말은 허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럼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할 거냐 문제가 또 나서지 않습니까? 입증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자백이라고 이야기할 거냐. 후보자님,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네? 제 인사청문회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제출 연동이라서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예, 역시나 쟁여놓다가 쟁점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쟁이다의 활용형이 쟁여놓다일 것으로 보이는데 뜻은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두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자, 성치훈 의원님, 예. 방금 본 장면을 포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요? 일단 주진우 의원 청문회는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긴 한데 주진우 의원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 공직자는 365일 임기 내내 검증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이런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프라이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공인에게 프라이버시가 있나요? 그리고 그 본인과 관련된 뭐 병역과 관련된 것들 다 나와 있고 공개되어 있는 건데 무슨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본인에 대한 그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6억 마치 국민들이 느낄 때 6억이라는 현금을 정말 장롱에 쌓아둔 것처럼 우리가 국어사전 뭐 이렇게 뜻 찾아볼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만들고자 했던 프레임은 뭔가 6억이라는 현금을 아주 부정한 돈을 장롱 속에 쟁여놓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썼다. 이 프레임을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은 추징금 갚는 데 다 썼다. 추징금이 7억 2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동안 썼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나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이 주진우 의원의 그런 그 레토릭에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출판기념회 문화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판기념회 가면은 그 투명한 아크릴 통에다가 거기다가 그 다들 봉투를 넣습니다. 그거 이름을 적지도 않습니다. 그거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그 금액 총액만 알고 있고 그 총액을 밝혔잖아요. 총액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세세한 뭐 내역을 밝히라는 건가요? 내역을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출판기념회를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 한 명이라도 내역 공개할 수 있는 사람, 내역을 정리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축의금, 조의금도 마찬가지죠. 축의금, 조의금에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 정치인에게 그 기부를 축의금을 내고 조의금을 낸 사람들의 그 신상명서 어떻게 다 공개합니까? 그것도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장모로부터 장인으로 받았다는 생활비,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죠. 다행히도 뭔가 다 계좌로 받았고 카드값이 나올 때마다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건 계좌에 다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그 2억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만 한다면 국민적 눈높이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8억 원의 공백 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추가적인 해명이 있다면 전 더 해명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청문위원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은 본인의 재산과 병역을 모두 선거 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를 통해서 주진우 의원은 해운대에서 선택을 받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희정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청문회가 무자격, 무자료 청문회라고 명명했습니다. 본인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소득보다 많은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확한 설명을 하려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서 본인의 말보다 더 신빙성 있는 증인, 참고인의 말을 빌리거나 또는 공신력 있는 공문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의무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용처가 소득보다 많은 진출의 용처가 자꾸 바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연료라 그랬다가 그 이후에는 축의금, 부의금이라 그랬고 그리고 후에는 출판 기념회라 그랬고 마지막에는 처가 지원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건 마치 약간의 세금 문제가 있고 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으니까 땜질식으로 자꾸 해명을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공신력 있는 공문서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공문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봤을 때 돈 문제가 다른 후보자들도 거론이 됐는데 입출금 내역을 계좌를 공개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입증이 가능할까라는 데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뭐 아까 꼬인다고 얘기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한 수입의 내역은 추가된 것입니다. 본인도 몰랐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것이다. 그렇죠. 본인이 그러면 8억인지 아니면은 유학 자금은 빼고 6억에 대해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집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던 배우자가 처갓집에 그렇게 200~300씩 매달 이렇게 조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첫날 소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증빙을 해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그럼 어디까지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 당연히 후보자가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입출금 계좌 내역이나 아니면 납세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야 될까 당연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개인정보 동의 안 했고요. 납세 그리고 계좌이체 이런 것들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전혀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한테만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는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처럼 지난 4년간 뭐 정관예우로 19억을 받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채무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뭐 증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털어대는 것이 본인도 이제 털릴 만큼 털렸다. 그리고 소명할 만큼 소명했다라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우선적으로 그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이제 돈을 한 2억 원 쪽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그 관련된 의혹을 했을 때 처음에 아들 관련해서 본인은 아빠 찬스 의혹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늦게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장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이 8억 원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갈 때 남편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항상 말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모든 것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뭔가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관련된 일부 보도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 장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본인은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인사청문 위원들한테 이제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납세 내역은 당연히 오는 건데 그 부분에 돈을 냈다, 세금을 냈다는 그 자료는 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뒤늦게 장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 증여세 관련해서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의 어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여러 개 내는 가중에서 몇 가지가 빠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몰아붙인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는데 지금 모든 게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딱 말을 하면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돈거래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 날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꿔었던 사람들한테 빌린 사람한테 갚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후보자 청문회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은 갚을 의지가 과연 있었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일단 그 유학비 그 아빠 찬스 그거는 이제 전 부인과 관련된 거고요. 지금 장모는 또 현 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전 계좌 어떻게 이걸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좌 거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가 뭔가 꾸며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로부터 받은 이 생활비와 관련돼서는 뭔가 말을 바꿔가다가 뭐 갑자기 마지막에 나왔다.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장모의 그 지원금을 받았던 거를 생활비를 받았던 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것만 증명만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바뀐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죠. 뭔가 처음에는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말하겠지만 처가에 손을 벌리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때는 그때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마 총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5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한 월에 200, 300 정도 받았으면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를 계속 받다가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내야지라고 판단을 하기 쉬웠을까요? 저는 그 타이밍은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김민석 후보자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그걸 다 나중에 2억 원을 다 5년 정도, 6년 정도 받고 나니까 이번에 청문회 과정 속에서 알았고 그래서 최근에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납부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걸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전부인, 현부인을 부르겠다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를 처음 했던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실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강모 씨잖아요. 후원회장, 오랜 후원회임. 강모 씨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허용을 했어요. 불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모 씨 말고 사적 책무 관계에 있는 4명을 다 부르지 않으면 5명, 그러니까 강모 씨까지 5명을 부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강모 씨를 안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모 씨를 불러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저는 강모 씨를 불러서 물어볼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원했던 프레임은 여당이, 민주당이 증인도 합의해주지 않았고 그냥 아마도 본회의 표결에서도 그냥 여당 독주로 그냥 통과시켰다. 이 독주 프레임을 만들고 싶으니까 증인 합의 안 해준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모 씨라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방관한 것, 저버린 것. 저는 국민의힘도 이 프레임을 짜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강모 씨는 어떤 분입니까? 후원회장을 했고 석연치 않은 동거래 때문에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모 씨의 어떤 회사에 있던 이 감사분도 또 돈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강모 씨가 얘기했을 때 그분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무엇보다도 김민석 후보자를 두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차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여야가 다 원하는 사람을 부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가족 부분에 대해서 부르지 말자고 해서 가족도 아니고 전처도 부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강모 씨 포함해서 5명을 부르자는 거고 지금 2000년 이후에 총리 청문회에서 평균적으로 15명 정도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는데 5명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걸 못 받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수적 다수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지 않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요거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5명, 나머지 강모 씨를 제외한 4명은 1,000만 원씩 빌려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증인인가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분명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고 나중에 그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결국 인사청문회를 안 했으면 갚지 않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요번에 받지만 재산이 아직 형성된 게 없습니다. 추징금 갚는 데 돈을 썼기 때문에 원래 이 빚이라는 것은 사적 채무라는 것은 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자만 준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진우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수십억 자산 가면서 왜 사적 채무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김민석 후보자가 뭔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적 채무자 1,000만 원씩 빌린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은 그 강모 씨를 부를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